미혼모이고 임신 중인데 배가 너무 고프지만 당장 돈이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요. 다음 주말 전에 꼭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줄의 메시지가 20해 전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문 요청 사항에 적힌 임신 중인 미혼모, 또는 다음 주말 이체 문구를 읽는 순간 음식점 사장 민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20해 전 떠나보낸 딸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달앱에 찍힌 시간은 밤 10시. 평소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거절했을 주문이었습니다. 선불이 아닌 주문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15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문구가 유독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직도 주문 안 처리했어? 재료 손질해야 하는데. 아내 영희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야채죽을 끓이는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죠. 평소라면 익숙한 그 향기가 오늘은 왜인지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민수는 아내에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안경을 올리며 화면을 들여다봤고 곧 미간에 주름을 지었습니다. 미혼모라. 진짜일까? 그 말에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20해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했다고 말하던 그날 밤, 민수가 분노로 내뱉은 독설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남긴 짧은 편지만 남기고 사라졌던 그 순간, 내가 원래는 입금이 안 된 주문은 거절하는데, 민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내줍시다.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속는 셈 치면 되니까. 영희는 남편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평소 볼 수 없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영희도 알았습니다. 민수가 왜 이 주문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들에게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주문 수락 버튼을 누른 후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 그 음성에는 묘하게 친숙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민수는 착잡한 마음으로 참치마요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정성스러웠고 반찬도 조금 더 넉넉히 넣었습니다. 이 주문 내가 직접 배달할게요. 배달을 다녀온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에서는 영희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잠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동안 침묵을 지켰죠. 자고 있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오네. 나도 그래. 아까 그 여자아이 생각이 자꾸 나는구나.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쩐지 귀에 익은 것 같아서 수연이가 떠났을 때 20살이었는데 그 아이도 비슷한 나이로 들렸어.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찾지 못한 딸 수연.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19으로 남아있는 딸.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그 아이처럼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틀이 지난 월요일 아침, 민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배달했던 주문의 손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돈이 입금되어서 바로 음식값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혼자서 임신한 몸으로 어쩌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입금 내역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14,500원. 민수는 그 정직함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영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자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 씨,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 임신한 상태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수연이를 잃은 후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고 싶었던 것일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회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와 아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담스러우시면 사양하셔도 됩니다. 보내고 나서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거절하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1시간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쌍문동 5번 출구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문동. 그들이 수연이와 함께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묘한 기분이 들었죠. 오늘 가게 문 일찍 닫고 가볼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오후 5시 민수와 영희는 쌍문동 5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갓 만든 음식과 영양제가 들려 있었죠. 젊은 여성이 보내온 주소는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지나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민수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인가 봐요. 영희가 302호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연 순간 민수와 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1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큰 눈에 살짝 올라간 눈꼬리, 작은 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마다 오른쪽 뺨에 생기는 보조개까지 마치 20해 전 수연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아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으로 들어선 민수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구석에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가 정리되어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는 아직 학생인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배달해 주신 음식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지은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요? 수연이라고 해요. 근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손에서 들고 있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얼른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민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니?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잘 안 하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남겨주셨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열어보렴이라고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엉켰습니다. 그들의 딸 수연이 살아있었고 이 아이를 낳아 키웠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눈앞에 이 아이는 그 상자 혹시 볼 수 있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낡은 책장으로 다가가 맨 위 선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티가 났습니다. 사실 이 상자는 어제 처음 열어봤어요. 돈이 없어서 배고픈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 지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과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5살 무렵의 자신과 영희, 그리고 5살쯤 된 수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 가족, 행복한 날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가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연이의 반듯한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언젠가 우리 지은이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부디 지은이를 받아주세요. 지은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영희는 편지를 읽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두 분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의 부모야. 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지. 순간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람, 혼란,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저는 외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엄마는 그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이 닿는 순간 지은이 몸을 떨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흐르던 눈물을 닦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20해 전 우리는 큰 실수를 했단다.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 외할아버지인 내가 화를 냈어.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그날 밤 수연이는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수연이를 찾았단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수연이를 생각하며 잠들었단다. 우리 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존재는 꿈에도 몰랐지.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19회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자주 우셨어요. 특히 제 생일이면요. 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널 보면 좋아하실 텐데 라고 말씀하셨죠. 민수와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 수연은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지은을 키웠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손녀는 혼자 임신한 채 이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이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영원한 우리의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허락한다면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구나.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중단해야 할 것 같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됐고 아이 아빠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누구니? 지은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 선배였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었어요. 민수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20해 전 결국은 같은 일을 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딸에게 등을 돌리고 결국 손녀에게까지 그 상처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지은아,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선은 내가 건강해야 해. 산부인과에는 가봤니?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요. 내일 함께 가자.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을래? 방도 따로 있고 내가 원한다면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집으로 간다는 것, 그것도 처음 만난 날에. 그러나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그저 낯선 사람인데. 영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낯선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피와 살이고 수연이의 딸이잖니. 아기까지 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외면할 수 있겠니? 민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냉장고 안에는 거의 음식이 없었고 침대 위에는 얇은 이불만 덮여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석에는 수연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짐을 정리하고 내일 우리가 다시 와서 데리러 올게. 어떠니?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2달치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하지만 제가 방해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민수는 지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9살 소녀가 이미 세상의 냉혹함을 너무 일찍 배운 것 같았습니다. 마치 20해 전 그들이 내친 수연이처럼. 그때 지은이 갑자기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수와 영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아기예요. 이제 16주 정도 됐어요. 민수와 영희는 숨을 죽이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초음파 사진 속에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손자 혹은 증손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자아이 같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약 정말 여자아이라면 엄마 이름을 따서 수연이라고 지으려고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지은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작은 수연이의 외증조 할아버지와 외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사진첩으로 향했습니다. 저거 혹시 수연이의 사진첩인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소중히 간직하던 거예요. 제가 태어난 후부터의 사진이 많아요. 민수와 영희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 태어난 지은이를 안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살의 어린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딸의 인생, 손녀의 탄생,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작은 사진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수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엄마 지은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던 수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은의 미래를 걱정했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엄마는 항상 제게 내 할아버지는 정의롭고 강직한 분이셨어.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이가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 대신 좋은 기억만을 딸에게 심어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은아,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가기 전에 수연이가 잠든 곳에 가보고 싶구나.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영희는
약속대로 지은을 데리러 왔습니다. 지은은 이미 짐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과 책, 그리고 수연의 사진첩과 몇 가지 유품이 전부였습니다. 20살의 짧은 인생이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는 모습이 민수는 가슴 아팠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볼까?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지은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다행히 아기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영양 상태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엄마와 아기 모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자아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작은 수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은 지은이 말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잠든 곳, 작은 공원 뒤편에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영희가 사온 흰 국화를 들고 세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납골당 안으로 들어서자 지은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함 앞에서 지은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엄마가 계신 곳. 민수는 서서히 다가가 함 위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수연이라는 이름 아래 태어난 날짜와 세상을 떠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앞에 멈춰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딸 지은이를 혼자서 키우느라.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떨렸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후회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그런 민수와 영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지은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참 후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1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항상 내 지갑에 있었단다. 수연이가 떠난 후로 매일 바라보던 사진이야. 민수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이제 지은이는 우리가 돌볼게. 내가 못다한 사랑, 못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지은이와 작은 수연이에게 다 해줄게. 그러니 이제 편히 쉬렴. 영희도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올렸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한 지은이를 키워냈으니까. 지은은 그제야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와 작은 수연이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치 수연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와 민수의 차로 향하는 길, 지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보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민수와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지은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며 잠시 저기 앉아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이 벤치에 앉자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단다.
지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냐고 다그치기만 했지. 수연이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수연이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떠났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낼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단다.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당시 20살이었던 수연이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였으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영원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전화한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영희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에 잠깐 들려야 할 것 같아. 중요한 배달이 왔는데 확인이 필요하대. 세 사람은 민수의 차를 타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직원 현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민수 부부가 공항에 갔다 온 동안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민수는 어제 급하게 가게 문을 닫으며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장님,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새로운 식자재 공급업체에서 왔는데요. 민수가 서류 확인을 하는 동안 현우는 궁금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손녀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 거야. 현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 부부에게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늑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음식 사진과 함께 민수 부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의 시선이 한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대략 20년 전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젊은 민수와 영희,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지은이 가리키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 그건 20년 전쯤 우리 가게 오픈했을 때 사진이야. 내 친구 기태와 함께 찍은 거지. 오랫동안 같이 일했었는데. 지은은 가방에서 급하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 아닌가요?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아주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지은 옆에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기태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언젠가 더는 버티기 힘들 때 이분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말씀 안 하셨지만 영희가 다가와 사진을 함께 보았고 그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태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태는 자신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수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집을 나간 직후 기태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는데 기태가 수연이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인가요? 민수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20년간 몰랐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딸을 임신시키고 그녀와 함께 도망쳤다는 사실을. 분노, 배신감,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태, 그는 민수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온 친구였습니다. 수연이 태어났을 때 기태는 자신의 딸처럼 기뻐했고 수연이 자랄 때도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연을 이해가 안 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기태는 당시 35이었어. 수연이는 겨우 19이었는데 영희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혹시 기태 아저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 지금 이 동네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기태가 여기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여기 근처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영희가 재빨리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 씨, 진정해요. 이건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지은이와 작은 수연이에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희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분노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태와 수연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든 그 결과로 태어난 지은이는 무고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만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민수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태에게 분노한다 해도 지은에게는 그가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작은 수연이의 또 다른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기태가 어디 사는지 아니? 현우는 기태가 말했던 아파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 부부와 지은은 차에 올라탔고 15분 후 그들은 기태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는 가운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60이 넘은 남자였습니다. 기태는 민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 뒤에 서 있는 영희와 지은을 보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기태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20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민수는 가까스로 감정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에요. 민수가 지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죠.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를 닮았구나. 지은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고 묘한 연결감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태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태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에는 수연과 지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할게요.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수연이와 지은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수연이가 원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나보다 당신들을 더 생각했으니까. 민수는 기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20년 전 수연은 기태와의 관계를 부모에게 밝히기보다 혼자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태는 수연을 설득해 함께 민수에게 사실을 털어놓자고 했지만 수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친구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연이는 항상 당신 딸이었어요, 민수야.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연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지은과 그녀의 아이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은이는 임신했어. 5달 됐어. 여자아이래. 기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가 임신을?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수연으로 지을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세대를 뛰어넘어 다시 이어지는 이름. 수연에서 지은으로, 그리고 다시 수연으로. 민수는 천천히 기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제는 과거를 넘어 함께 지은과 작은 수연이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바꿀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네로. 20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한 통의 배달 주문이 세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딸 수연, 그녀의 딸 지은, 그리고 곧 태어날 작은 수연까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지만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민수와 영희에게는 딸을 잃은 아픔이 있었고 기태에게는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있었으며 지은에게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앞으로의 시간도 모두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수연이네 가게 앞에는 이제 작은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지은이 출산한 작은 수연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듯 그 나무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빛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연이라 생각한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렇게 우리는 삶의 끝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 기태와 지은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작은 수연이가 태어날 세상은 이제 외로움이 아닌 온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네입니다.